자, 그럼 정당 일체감에 대한 이제 수정주의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시간 모델에서 정당 일체감은 추동되지 않는 추동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의외로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당 일체감이 moved 된다, 즉 추동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경험적 증거들이 제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미시간 모델에 의한다라면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 그러니까 뭐 후보나 뭐 이슈와 같은 단기적 그 요인들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되 그런 후보나 이슈와 같은 단기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 그런 어떤 개념이다 라고 미시간 학파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당 일체감이. 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어떤 이런 연구들이 사실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이 페이지 앤 존스의 연구입니다. 1979년에 이제 나온 이런 연구인데 그러니까 정당 일체감, 공약, 그러니까 이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의 개인적 특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 모델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non-recursive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 변수들이 어떻게 투표 결정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정당 일체감이 후보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을 합니다. 이건 미시건 모델이 예측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 겁니다. 미시간 모델에 따르면. 근데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후보의 개인적 특성이 정당 일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또 확인을 해요. 미시간 모델에 의한다라면 정당 일체감은 후보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해요. 근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일체감이 후보의 공약에 미치는 영향보다 공약이 정당 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 앤 존스의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정당 일체감은 단기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받고 또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한 가지도 되게 굉장히 이 당시 재밌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페이지 앤 존스가 사용했었던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같은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즉 정당 일체감과 후보와 이슈 사이의 이 관계들, 이런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마커스하고 컨버스라는 학자가 연구를 수행을 했다라는 거고, 이들의 연구가 이 페이지 앤 존스가 이 자신들의 논문을 실은 미국 정치 학회보에 동일한 호에 그 논문을 실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같은, 그러니까 이 세 개, 정당 일체감과 후보, 이슈, 그다음 투표 결정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상호 관계가, 상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한다라는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커스와 컨버스의 연구 결과는 페이지 앤 존스의 연구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마커스와 컨버스의 연구 결과는 미시간 모델이 맞다라는 거예요. 정당 일체감은 후보나 이슈와 같은 단기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신 정당 일체감에 의해서 후보와 이 이슈가 이제 영향을 받고 또 이제 정당 일체감이 직접적으로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미시간 모델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대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게 이 연구자들의 역량의 문제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페이지 앤 존스하고 마커스 컨버스 이분들은 당대 가장 뛰어난 정치학자들로 평가받는 분들입니다. 그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들이 분석에 사용했었던 통계 기법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모델을 사용할 때 몇몇 가지 전제로 하고 어선션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통계 분석 기법이 더 좋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정당 일체감과 후보,
이슈 그리고 투표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연구들은 이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그냥 여기 막다른 골목에 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수정주의자들의 이제 두 번째 이 미시간 학파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미시간 학파는 정당 일체감을 심리적 정서적 개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 일체감 합리적인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일체감을 개인 유권자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합으로서 해석하는 이런 이제 관점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과 각 정당 및 후보가 해당 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을 비교해서 가장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합리적 유권자는 그럼 정당 일체감을 어떻게 형성할까요? 정당 일체감은 합리적 유권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 혹은 일반적인 진보 보수 이념 성향에 있어서 각 정당이 자신의 위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반영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혹은 해당 정당이 집권했을 때 유권자한테 실제로 얼마나 큰 효용을 제공했느냐를 반영해서 정당 일체감이 형성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몰스 피오리나 같은. 그래서 이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정당의 국정 운영 성과 혹은 해당 정당과의 이념적 정책적 유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총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지적 평가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계속 지금 상황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원래 좋아했었던 정당들이 하는 일들이 쭉 보일 거 아닙니까? 어떤 건 굉장히 좋아요. 잘했어요. 어떤 건 못했어요. 되게 잘했을 때는 잘했어. 너 점점 더 좋아하게 돼. 라고 점수를 더 주게 되는 거죠. 혹은 좀 못했어. 그러면 점수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 평가의 총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내가 원래 지지하고 있었던 정당 계속 내가 원치 않는 정책을 이발을 한다든지 뭐 국정 운영이 굉장히 엉망이라든지 뭔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점수가 계속 깎이겠죠. 깎이다 보면 결국 나 더 이상 이 정당 지지하지 않아 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 무당파로 가겠죠. 그리고 상대 정당이 계속 잘하는 걸 보면 언젠가는 나 상대 정당에 대한 정당 일체감을 가진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느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특정 정당을 내가 지지할 건지 지지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학파에서 주장했었던 것처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정당 일체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계산 속에서 정당 일체감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은 합리성에 입각한 정당 일체감의 개념을 이제 정립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 일체감이 정책적 현안이나 정치적 사건 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사실 밝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 개념으로서 정당 일체감, 요거는 이 미시간 학파의 어떤 비판 중 굉장히 중요한 비판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동원, cognitive mobilization이라고 하는 인지적 동원과 정당 일체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시간 학파에 따르면 특정 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지닌 유권자는 그 정당이 제공하는 정파적 지침에 따라 정치적 현상을 선별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perceptual screen.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정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을 정당이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당이 제공하는 어떤 틀에 따라서 정치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정당 일체감이 인식의 선별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시간 학파에 따른다라면 정당 일체감은
정치 현상에 대한 이해라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정당 일체감을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 일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쉬블리라고 하는 학자는 좀 다른 이 두 변, 그러니까 정당 일체감과 정치 현상에 대한 이해, 이 관계를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학파에 따른다라면 정당 일체감이 정치 현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주장을 했는데, 쉬블리 같은 경우는 그 인과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요.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정당 일체감이 형성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일단 정당은 정파적 지침을 유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라고 미시간 학파는 주장을 해요. 그죠? 근데 쉬블리는 정당의 이와 같은 기능, 그러니까 정당이 어떤 지침을 줘서 그 정치 세상을 이해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기능, 모든 유권자가 똑같이 그러한 정당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지적 능력이 뛰어난 유권자, 이런 사람은 스스로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일체감을 형성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정치 세상을 이해하는데 정당 일체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미시간 학파들은 주장하지만, 스스로 교육 수준도 높고 뭐 인지적 능력 수준이 뛰어난 사람은 굳이 정당 일체감이 없어도 정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인지 능력이 낮은 유권자들, 이 사람들은 복잡한 정치 현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당의 어떤 지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당이 필요하니까 인지적 능력이 낮은 유권자들은 자연스럽게 정당 일체감을 형성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쉬블리의 그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달튼은 이런 쉬블리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훨씬 더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이 달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50년대 미시간 학파의 어떤 모델들이 만들어지던 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대학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높은 교육 수준들을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미디어 매체, TV, 인터넷 이런 이제 미디어 매체의 발전을 통해서 과거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했었던 정치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누구나 쉽게 그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치적 정보 획득 비용이 급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권자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유권자들이 정치 현상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신장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 정당 일체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인지적 능력과 정치적 관심에 입각해서 독립적으로 정치적 결정과 참여를 하는 인지적 동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튼은 인지적 동원의 증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서구에서 정당 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의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이제 진단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제 누가 정당 일체감을 형성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해요. 인지적 동원 수준이 높을수록 정당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고, 왜? 스스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인지적 동원 수준이 낮은 유권자일수록 정당 일체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튼은 인지적 동원 개념을 유권자의 교육 수준과 그들이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합해서 그 인지적 동원 개념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입각해서 위의 가설이 타당한지 이제 경험적으로 검증을 했고, 실제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까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수정주의자, 그러니까 미시간 모델을 비판을 하는 이제 수정주의자들의 입장을 살펴봤는데, 이들의 비판에 대응을 해서
여전히 미시간 모델, 그러니까 미시간 모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당 일체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연구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The American Voter Revisited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루이스 백과 이제 그의 동료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이제 The American Voter라고 하는 책이 출판된 지 거의 한 이제 뭐 반세, 한 50년이 지난 거의 반세기가 지난 상황에서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시간 모델이 주장했었던 게 과연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과 2004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사됐었던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미시간 모델을 적용을 해서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여전히 미시간 모델이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고 정치적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시간 모델은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바텔스라고 하는 이제 학자도 그 이 정당 일체감의 쇠퇴, 그러니까 수정주의자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적극적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미시간 모델을 막 비판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었냐면 정당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럼 정당의 영향력이 점차 퇴조하고 있는 이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이 미시간 모델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더 힘을 얻게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텔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발견을 했냐 하면 이런 수종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970년대 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영향력이 다소 그 시기에는 좀 70년대는 좀 줄어들었었다라는 건데 정당 일체감의 영향력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강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96년 선거에서 정당 일체감이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1972년 선거에 비해 무려 8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에 이제 따른다라면 정당 일체감이 아직도 유권자들의 정치적 인식과 투표 결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